자, 오늘 수업 시작하자. 오늘 수업은 한비자 공부할 거야. 한비자. 우리 이번 전체적인 단원은 겸손과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우리가 지혜로움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겸손을 잃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그 겸손과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비자를 공부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시문 1과 제시문 2-1에서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었지. 한 사람은 신자. 신자는 우리 내용을 보자. 신자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그리고 여기 어짐과 지혜로 많은 사람은 다스릴 수 없으며 권세와 지혜로는 누구나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어질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보다는 권세와 지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세력이 중요하다. 그 용과 그 지렁이의 예를 들면서 있었지. 유행금과 거림금 예를 들고 용과 뱀이 하늘을 날고 하늘을 논일 수 있는 것은 구름과 안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신자가. 그랬더니 손님이 탁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용과 뱀이 원래 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나는 거지. 자질도 없는데 어떻게? 구름과 안개가 있다고 해도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게 지금 본세와 힘과 세력이지. 세력과 사람의 됨됨이, 지혜로움이지. 지혜로움을 비교하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신자는 권세가 중요하다. 손님은 사람의 됨됨이, 지혜로움이 중요하다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대립하는 내용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손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권세보다는 사람의 지혜로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다. 더 공부해보자. 대체로 잠깐만 녹색으로 하자. 대체로 권세를 통해 다스리기는 쉽지만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권세를 지금 부정하는 사람이야. 손님의 얘기다 이거는. 권세를 통해 세상이 어지럽기도 쉽다. 따라서 중국의 유명한 책이지. 주서에서는 호랑이에 날개를 붙여주지 말라. 말로 나라가 사람들을 잡아먹으리라. 이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대체로 못난 사람에게 권세를 주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지. 호랑이에 날개를 붙여주는 것과 같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지. 권세를 너무 중요시하면 안 된다. 자, 거란과 주왕의 예가 나온다. 거란과 주왕은 중국의 가장 포악한 왕이지. 높은 궁궐과 깊은 연못을 만들어 사람들의 힘을 소진시켰으며 포락의 형벌, 굉장히 엄격하고 잔혹한 형벌이지. 포락의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손상시켰다. 거란과 주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쪽을 향해 앉아. 우리 지난 시간에 남쪽을 향해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궁궐에서 조정해서 천자만 남쪽을 향해서 대를 만들어 줬다고 그랬지. 그래서 아무튼 남쪽을 향해 앉아 있는 천자의 힘이 호랑이 날개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란과 주왕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겠지? 만일 거란과 주왕이 필부였다면, 보통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한 가지 일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야. 그러므로 권세라는 것은
호랑이 날개 같은 것으로 남북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큰 환난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권세의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권세는 세상의 다스림과 어지러움에 대해서 한쪽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말은 권세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 이는 그 지혜의 수준이 얕기 때문이다. 세상을 다스릴 때도 권세가 필요하고 어지러울 때도 권세가 필요하니 권세가 세상에 다스릴 때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지. 자, 여기까지. 대신은 2-2를 정리한다. 정리하는 방법은 답안지에 정리하는 거지. 잠깐만 이쪽에 저 뒤쪽에 페이지가 256페이지다. 256페이지. 156페이지. 156페이지에 여기 제시문 1, 2, 3의 주장은 무엇인가? 예, 그 이그젬플이지. 이그젬플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제시문 2-1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은 제시문 2-2다. 2-2 여기에다가 예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손님의 주장이지. 다시 이게 200자로 정리한다. 자, 시간은 5분. 이번에도 예가 나오지. 주소의 예. 그다음에 거론과 주황의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자, 예를 중심으로 200자로 정리한다. 지금은 권세의 부작용을 손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다 했지. 자, 다 한 사람은 다음 제시문으로 넘어간다.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넘어가야 돼. 자, 2-3이다. 이번에도 아직 손님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손님 이야기다. 대체로 좋은 말이 모는 튼튼한 수레조차도 무능한 사람이 몰게 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좋은 말이 모는 아주 마차가 있어. 훌륭한 마차가 있어. 하지만 마차를 끌어본 경험이 없고 잘 끌 수 없는 사람들이 몰면 얼마 가지도 잘 가지 못하겠지. 그렇지? 잘 제어가 안 되니까. 하지만 왕양 같은 명수가 몰면 왕양은 말을 잘 모는 그런 명인이었나 봐. 자, 왕양의 예가 나온다. 왕양의 예. 왕양 같은 명수가 몰면 하루에도 천리를 갈 수 있다. 손수레와 말이 다르지 않거늘. 그러니까 마차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천리를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니 사람의 훌륭함과 부족함의 차이는 큰 것이다. 그렇지? 지금 수레는 똑같은데 수레는 똑같은 수레가 있는데 왕양이 몰면 천리를 가고 되게 미숙한 사람이 몰면 웃음거리가 되니까 마차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거겠지? 자,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보자. 자, 지금 수레를 나라로 보고 말을 권세로 보고 고삐를 명령으로 보고 채찍을 벌로 보아서 요임금과 순임금이 수레를 몰게 한다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반면 거란과 주왕이 몰게 한다면 천하가 어지러워지니
어짐과 못남에 걸리는 먼 것이다. 그렇지? 사람의 어짐과 못남은 차이가 많다는 얘기지. 결국은 권세, 나라를 이끄는 권세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질이란 얘기다. 대체로 빨리 달리고 멀리 가려고 하면서 왕양 같은 명수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환난이며, 이를 쫓고 해를 멀리하려 하면서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경중의 구별을 모르는 환난이다. 자, 저 요임금과 순임금은 백성을 다스리는 명수 왕양에 비유된다. 자, 이해됐지? 지금 사람이 중요하냐,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하냐, 권세가 중요하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마차는 똑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천리를 가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되니까 마차가 권세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얘기하고 있다. 자, 정리해보자. 마찬가지로 200자로 정리한다. 시간은 5분. 여기서 왕양의 예가 나오고 있다. 그치? 제시문 1-3에서는 왕양의 예, 거기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적용이 됐지. 자, 다 했지?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다 못한 사람은 답안을 다 쓰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고전 읽기 3-1.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한비자가 등장했어. 한비지 정확히는 다른이 한비가 드디어 등장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준다. 신자, 권세가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이지. 신자는 권세가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님은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 있어야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세와 현명한 사람, 두 주장을 서로 하고 있었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꼭 하나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권세는 이름이 하나이지만 그 변화는 다양하다. 권세란 그 데피니션이, 권세란 그런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해석하는 내용이 구절 중 하나로서, 권세에 대한 해석 중 하나로서 권세가 불가피하게 자연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 권세를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예를 들면 지금 현대사회를 치면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딱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역할을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각각의 행정부는 선거로 뽑고, 입법부도 선거로 뽑고, 입법부는 그 시험을 봐서 뽑지. 그다음에 입법부는 선거를 뽑고 사법부는 이제 시험을 봐서 뽑잖아. 그런 제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계속 더 좋은 제도로 이렇게 딱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딱 정해지면 딱 정해진 거야. 불가피하게 딱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 뭐 다른 얘기지만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래서 나는 한비자지. 한비자가 말하는 권세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권세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굉장히 훌륭하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권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신자의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권세,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결정된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한비자의 권세는 좀 정의가 다르지.
내가 말하는 권세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요 임금과 순임금이 권세를 얻으면 세상은 잘 다스려지고 호랑이 권세를 얻으면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말하는데 나도 요임금이나 거랑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지금 앞에서 그 손님이 얘기한 얘기 그리고 신자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어떤 토론의 기본이지.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부과하는 것이 토론의 기본이다. 그러나 권세란 단지 요 임금이나 거랑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요임금이라도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거랑이라도 한 사람이 권세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요임금과 순임금이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비록 10사람의 거랑과 주왕이 있다 해도 나라를 어지럽히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의 본뜻은 사실은 권세가 이미 잘 다스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권세가 수십 년 동안 임금과 순임금이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수십 년 동안 권세가 다 잘 틀이 잡혀서 있다면 거란과 주왕이 아무리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얘기고 그 반대로 거란과 주왕 역시 태어나면서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10사람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다 해도 군세가 그렇게 그 국가 통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지. 국가 통치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 돼 있었다면 10사람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다 해도 잘 다스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의 본뜻은 사실은 권세가 이미 어지러워졌기 때문 이 거란과 주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자리에 있어서 권세를 그 국가 운영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따라서 상자 정분편에서는 이것도 중국 책이지. 권세가 다스려졌을 때는 누구도 어지럽힐 수 없고 권세가 어지러우면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들어봐라. 이게 온라인 수업이 수업의 좋은 점이지. 잘 모르면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수업 하게 되면 다시 질문하지 않는 한 다시 설명 들을 수 없지.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들어봐. 자, 여기까지가 3-1이다. 지금 한비자의 첫 번째 이야기야. 3-1. 마찬가지로 200자로 정리한다. 시간은 5분. 얘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다 했지?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 못한 사람은 마주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
아직 그 한비자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 한비자 이야기가 재심은 3-4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3-2, 3-3, 3-4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우리 한비자 난세편을 통해서 지혜와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정리하고 다음 강의 들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